하지만 이런 영양제로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수면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진짜 좀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. 안녕하세요, 약풀기의 김약사입니다. 요즘 잠도 잘 못 자고 자꾸 깨는데 좀 수면제처럼 잠을 좀 푹 자게 할 수 있는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. 최근에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인 감태 추출물 그리고 락티움 이런 성분의 영양제들이 많이 나와서 드시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같은 것도 근육을 이완한다든지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멜라토닌,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멜라토닌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하지만 이런 영양제로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든지 수면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진짜 좀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차라리 약국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일반 약품, 항히스타민 제제에 디펜히드라민 그리고 독시라민 제제 같은 그런 그 수면 보조제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 있어요. 보통 뭐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다든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면 장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그런 좀 안전한 약을 통해서 한번 먼저 약을 드셔서 좀 그 증상을 한번 바로 잡아 보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방법일 거예요. 이러한 약 같은 경우에는 술 같은 건 절대 드시지 않고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.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반의약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, 일반의약품으로도 수면 장애가 잘 개선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전문의약품,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멜라토닌도 좀 유명하던데 이 자체를 섭취하는 것도 가능한가요? 네, 멜라토닌 아마 해외에서 뭐 직구하려고 하고 많은 얘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, 일단은 국내에서 멜라토닌은 그냥 살 수가 없어요.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고요. 그래서 해외 직구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. 이 효능을 볼 때도 사실 멜라토닌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. 이렇게 왜 전문의약품으로만 했을까?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옛날부터 멜라토닌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 왔거든요. 근데 이 전문의약품과 일반 영양제 멜라토닌은 좀 차이가 있어요.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지속시간, 효과의 지속시간이 큰 차이가 있는데요. 그냥 영양제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효과가 있고,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 7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이 된다고 해요. 수면의 질의 문제를 겪는 경우에 보통 렘 수면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뒤척이거나 꿈을 많이 꿔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는데요. 이러한 멜라토닌의 지속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수면의 질 개선에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마 저희 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만 처방할 수 있게 한 것 같고요.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멜라토닌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. 진짜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, 졸피뎀 같은 약을 처방받으셔서 그걸 개선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. 그러면 멜라토닌 말고 좀 전문의약품 수면제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. 졸피뎀이나 뭐 스틸록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이러한 성분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하에서는 안전성과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이 성인들만 먹을 수 있고, 단기적으로 꼭 지켜진 용법과 기간에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. 제가 이제 약국에 있을 때도 이거에 의존하는 분들이 있어요. 내용을 좀 찾아봤을 때 약 자체에 대한 의존성은 심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심리적으로 의존하시는 분도 많고 의존성을 보이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. 이거 없이는 잠을 못 자는 분들,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저희가 복약 지도할 때도 처음에는 반알 정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중요한 거는 꼭 필요할 때 정해진 용법, 정해진 기간만 사용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약물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유의하셔서 이런 것에 의존성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혹시나 이 약을 드시고 그 다음 날까지 비몽사몽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좀 용량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몽롱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그런 부작용에 유의하셔서,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꼭 의사 약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작용을 예방하고 용량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.